이병헌의 상황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구 임성무, 경북 이용기, 세종 임전수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성근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그리고 성광진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예,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의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32년간 평교사로 국어 교사로서 일했습니다. 32년 동안 교육계에 있는 동안에 저는 전교조를 비롯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활동하면서 대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전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10여 년 동안 대전 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점도 해결 방안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전 교육을 맡아서 대전 교육을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후보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두 분 모두 예, 일선 교사 출신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죠, 두 분 다. 예. 아까 그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국어라고 말씀하셨었고 무슨 과목이었어요? 저는 화학입니다. 아, 화학. 예, 예. 이- 마술, 매직. 이과와 문과 이 차이네요. 예. 예, 지금 그렇게 예, 됐었고 예. 그리고 방금 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두 분 모두 정교조 활동을 예,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해직회 출신이고요. 아, 다 해직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같이 해직 기간이 같을 저는 겁니다. 네 번 그럼- 해직당한 경험. 해직을 4번 당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였는데 이게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제 해직 기간이 언제였던 겁니까? 9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 97년까지 한 5년간 됐습니다. 네. 아, 5년 동안 해직 당하셨었군요. 그러면 저 정교조 결성하고 상관없이 아니, 그다음 결성한 이후에 이후에 예, 탄원을 받은 저 거죠. 성광진 후보께서는 교육 행정이 평교사. 아니라 평교사 하시다가 교육 시민 운동 그 경험이 더 많으세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디 있으셨죠? 저는 뭐 양심수원회부터 시작해서요. 어디? 양심수원회 예, 최초에 예. 또 뭐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네. 또는 뭐 대전 교육연구소 네. 또는 최근에는 이제 뭐 기본사회를 위한 뭐 이런 시민연대 뭐 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시민사회 계통에서 뭐 두루두루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계승사업회 민주화를 위한 계승사업회 이사이기도 하고요. 예. 뭐 이러저런 뭐 김대중 기념사업회 또 뭐 부회장 지금 지역 부회장도 지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두 분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번에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되신 그런 분들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다 지금 도전하는 충북과 대전 모두 그 현직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라는 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현직 보수교육감님이 임기를 이제 3선을 마치시고 예. 우주 공산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현재 예. 현재 보수 교육감이 있는 예. 곳이죠. 예, 예. 근데 제가 또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또 생각났는데 대전이 이때까지 한 번도 진보 교육감이 됐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2014년부터 예. 줄기차게 이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이제 세워서 네. 도전했습니다만은 좀 다 실패로 끝났죠. 제가 2018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네. 출마했습니다만은 두 번 다 현직의 프레임에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 능력 부족도 있겠습니다만은 2등으로 결국은 이제 낙선을 고발을 마셨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 다 도전했을 때 다 상대가 설동호 현 교육감. 맞습니다. 예. 그 설동호 현 교육감이 세 번 3선을 했는데 네, 3선 해갖고 이번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3선을 했는데 그 두 번의 상대가 모두
후보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에서는 47%. 예. 예, 좀 그런 나름대로 그냥 근접했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30% 정도 얻었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지금 충북하고 대전하고 지금 현재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파전 정도 되는 거죠? 일단 먼저 대전부터. 무슨 뭐 다자구도죠. 예, 그러다 보니까 5명이 현재 지금 각축을 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전 5명. 예. 그 중에서 이제 진보를 자처하시는 건 저 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네. 또 보수적이다 또는 중도자는 2분이 계십니다. 예. 어쨌든 5사람이 현재 지금 5 후보가 경합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진보 쪽이라고 자처하는 그 세 분 중에 지금 단일 후보로 민주교육감 후 추진위에서 추대된 분은 이제 예. 후보 그렇죠. 2월 달에 저희 그 대전 지역에 한 7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단일화를 위한 시민회의를 그냥 만들었어요. 네. 그 단체가 이제 들어와라. 네. 흔히 와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만들 테니 들어와 했을 때 저하고 네. 강재우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네. 이 후보였는데 이 두 사람만이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결국은 단일 후보 경쟁을 했고 제가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츠를 예. 찾아봤어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나. 쇼츠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 자, 이제 그러면 송광진 후보 여기 쇼츠 한번 볼까요? 자, 틀어 주세요. 교육감은 성광진, 현장이 인정한 교육 전문가, 대전 교육감 예비보 성광진을 응원해 주세요. 아, 남자친구가 핸드폰 놓고 간 사이에 알고리즘 바꾸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것 같은데. 아, 이건 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허라니까 했는데요. 네. 예, 우리 젊은 그 홍보팀 친구 같습니다. 네. 네. 참 이거 좀 쑥스럽더라고요. 하긴 하면서도. 아니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이제 오늘 찾아보려고 막 알아보는데 두 분 모두 역시 충청도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예. 쇼츠에서도 들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NG 많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NG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번에 오케이 됐어요? 아니 한 번은 아니죠. 그래도 한 서너 번. 아 예. 그래요. 저 쑥스럽더라고요. 힘들고 몇 번 NG 냈습니까? 한 2번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번 엔진 내고 세 번째는 저보다는 안 돼요. 아 저거 하는데 얼굴만 나오는데 두 번 NG 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역시 이름을 알리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예. 그 다니면서 어떻게 선거운동 하고 계십니까? 좀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 뭐 2번 나왔던 것이 있으니까 아, 예. 세 번째 나오는 걸 강조합니다. 예, 아, 2번 그래요? 2등했습니다. 이번엔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알아보신 분이 계시는 게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찍었는데 안 된 거 굉장히 안타깝다. 이번엔 반드시 돼야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는 때 고맙죠. 많이 알아보시나요? 그렇죠. 예. 이미 한번 두 번 했기 때문에. 예. 한 2분 중에 한 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되게 상당히 유리한 위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내용도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 교육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그 소풍, 예. 수학여행 예. 이런 이제 현장 학습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동 없애면 안 된다 이 발언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글쎄, 우선 현장 체험 학습이 네, 우리 아이들 즉 학생들과 교사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건을 조성해야 돼. 네,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할 때 뭐 지난번에도 이미 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지원 인력 그리고 보장 즉 위험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보험 제도를 보다 활용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안전한 곳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제거된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미리 어떤
우리가 와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장소들을 미리 가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우리가 추천하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 내용도 저희가 같이 개입해서 좀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다 활발하게 나오고 적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결국은 이제 교육청에 상조가 있으면서 그럴 때 이제 그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권 보호관제라고 저는 또 이제 교권 보호관제. 예, 그래서 변호사를 상주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악성 민원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교권이 보호받아야 할 곳에 가서 이런 교권을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다양한 우리가 활동을 위축당하지 않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한두 가지 갖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체계적인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이제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시민 또 그리고 전문가들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그 SNS에서 이제 호응이 컸던 예. 김현수 예.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글이 있잖아요. 예. 아마 예. 아실 것 저도 같은데.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길게 쓰신 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소수의 괴물 부모를 막을 절차적 방패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예. 예. 그렇게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주제 의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권 보호관을 갖다 확실하게 둬야 돼요. 음. 악성 민원이란 게 변호사로 도와준다는 예. 말씀하시는 그래서 좀 음. 대여섯 명 정도 교육청만 있어도 그리고 그 교육청에 있는 변호사들이 초기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 변호사 없나요? 한두 명 있는데 주로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상담 활동에 주로 치우쳐 있지 핵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곳에 가서 갈등 조정을 학폭 못 관련한 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문제도 좀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법률적 시스템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상 교사라면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교육청 말고 학교에도 줬으면 더 좋겠다. 오히려 학교마다 변호사 있으면 더 든든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문 변호사제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그 변호사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어쩌다 한번 가야 되는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 상주 변호사들이 있고 또 그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 이런 악성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파견돼 나가서 처음부터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은 학교에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 악성 민원이. 그 민원을 갖다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들 한 가지씩만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뭐 저는 학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핵심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약물 중독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같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방과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 가면 재밌는 게 한 가지로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일단 두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김동현 교육감 후보님께 말씀하신 느린 네. 학습자라든가 또는 경례성 지능 이런 아이들 이런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 이렇게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사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한 명씩 전문 교사를 둬서 이들이 ADHD라든가 또는 경례성 지능이라든가 또는 느린 학습자 이들을 갖다 좀 맡아서 상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제 짚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은 전문 교사제가 앞으로 도입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저희 공약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번에 선거에서 같이 싸우는 상대는 아니지만 예. 설동호 교육감 12년 평가 자 해주시죠. 12년 동안 안정적으로 대전교육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흔히 말해서 내려막기식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관료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사들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행정 업무 또 기타 다양한 업무들에 의해서 지금 지쳐가고 있는 교사들 보면 답답한 게 끝이 없고요. 어쨌든 저는 혁신과 개혁을 갖다 내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행정업무 경감도 교사들과 함께 논의를 할 겁니다. 교사들과 전문가들 모여서 어떻게 행정경감을 해서 교사들 업무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해결책을 만들 때 그 해결책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자치 또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사의 정치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업무 이외에 학생들을 대할 때 네. 이런 수업 이외에 다른 때는 교사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나름대로 그럼요. 식견이 있는 거 기본권이 아니겠습니까? 거죠. 네. 그것을 갖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제한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교육 자치를 사실은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교육감 선거 왜 깜깜이 선거가 됐습니까? 네. 교사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면서 아,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어떻다 비판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전문가인데. 예, 그분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진정한 교육 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그런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네. 깜깜이 선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요즘은 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현장에서 지금 다니시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시면? 이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장, 구청장, 예. 시의원, 구의원 후보로 이어지는 정당의 그 선거와 네. 이거 혼자 교육계에서 혼자 나서는 교육감으로서는 예. 답답하죠. 정당의 도움도 받을 수 없죠. 어떤 조직의 도움을 받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후배, 교사 출신인데 후배들 후배들 그렇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어떤 교사한치가 나설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깜깜이 선거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사실은 우리가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주체자, 음. 교육의 주체자들이 교육의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깜깜이 선거를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체자라는 거는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왜 본인이 대전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충북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하는 걸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전 교육은 혁신과 개혁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32년간 교사로서 현장의 실천가로서 대전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많이 논의하고 그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대전 교육을 변화시킬 적임자로서 나서서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